안녕하세요. 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 마음마실터 하나의 사심집중입니다. 네, 사심집중 21회입니다. 이번 주제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유시간이라는 주제를 던지며 저는 자주 찾아오겠음을 약속드렸지만 그 약속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멘탈이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사심을 얘기하기에 너무도 부담했던 시기였어서 그런 시기가 또 인생에서 오지 않았으면 했으나 항상 삶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마음 무거워하며 혼란 속에서 지내다가 이제 좀 그 혼란을 과거로 묻어두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랬고요. 어쨌든 가을필 지난 20회를 올리고 나서 제가 원래는 매일 업로드를 하고 다음 주제를 선정한 것을 제 지인분들, 그러니까 사심 나눔이 분들께 메시지로 보내드렸어요. 이번 회가 업로드되었고 다음 주제는 무엇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메시지를 늘 보내드리다가 이제는 좀 안 그래 볼게요 했더니 다운로드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지 않으면 듣지 않으시는 분이 많구나 이렇게 알게 됐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다시 막 알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얼마간은 이 자유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그냥 혼자 떠들어보고 참여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제가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런 이게 뭐다라는 설명도 없이 사심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책의 어떤 구절, 책의 어떤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좋았던 부분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싶어서 녹음을 해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오지 않았던 시간에 그걸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올리게 되었던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어떤 그 텍스트의 부분이 들음으로써 또 여러분께 어떻게 와닿았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책의 부분을 읽어달라 전체를 읽지 않고 어느 부분 그리고 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공유하고 좋은 책은 또 서로 공유하고 빌려보고 사서 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가져도 되겠죠? 그래서 저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주 일부분만 같이 공유하는 건 독서 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혹시나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읽고 얘기를 좀 나눠보는 저번처럼 그냥 읽은 부분만 딱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유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사심책방에서는 그런 책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사심집중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나. 형식을 그동안 계속 지키다가 형식을 파괴한다고 했으니까 당분간 어떤 걸 좀 해봐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 얘기나 제가 하면서 시간을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개인적인 방황의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좀 안 좋았어요, 멘탈이. 나라 꼴도 좀, 나라의 멘탈도 좋지 않은데, 저의 멘탈도 개인적인 일로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예전에는 뒤를 잘 안 돌아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뒤를 많이 돌아봤네요. 근데 또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뒤를 돌아볼 때 좋은 부분은 뭐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추억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좀 멘탈이 불안정한 시절에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후회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죠. 저의 경우는 그런데요. 그래서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이런 가정은 인생에서 성립하지 않지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끄달림이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뭘 했었더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시간을 스스로의 문제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외부의 뭔가의 변화에 의해서 제가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생존의 문제와 좀 직결이 되는 문제들이 자꾸 닥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철이 들지 않고 아직도 대책이 없는 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좀 쭈구리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쭈글한 시간을 어쨌든 뒤로 하고 이 쭈글쭈글을 펴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네,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저에게 일정 정도의 시간을 좀 더 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뭐 그냥 고향으로 뭐 가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약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네, 그래서 사심집중 20일의 자유시간, 저의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자유시간이라는 주제를 던지고 단 하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사심, 여러분의 사연이 있었던 시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 전, 10월 초에 닉네임 북한산 토끼꼬리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었네요. 진짜 이미 너무 옛날 일이 되어버려서 뒷북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유시간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회를 진행할 때 한 분이나 두 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경우 소정의 커피를 전할 것이다라는 혼자만의 규칙을 세웠는데요. 토끼꼬리님께도 커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겠습니다. 북한산 토끼꼬리입니다.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도서 녹음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첫 책이 은근한 매력입니다. 친구한테 얘기하니 야설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내성적인 성격 내향성에 대한 대중 심리학 서적 또는 내성적인 사람을 위한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은둔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외부의 지나친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은둔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어요. 요즘 자극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라디오를 켜놓지 않으면 샤워를 하지 못하고 잘 때도 뭔가를 틀어놓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명상이나 자기수양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어려워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조급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시간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10월 5일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휴, 네. 한 달 넘게 제가 못 켰네요. 북한산 토끼꼬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즈음에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친구를 만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꼬리님의 긴 사연에 제대로 답을 못했다라면서 호흡 명상을 제가 추천했네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숨에 집중을 하는 건데, 코나 배에 집중하는 거, 뭔가 숨에 집중하는데 숨을 좀 느끼려면 코나 배에 집중을 하면 좀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당 30번, 그러니까 숨이 한 30번 나갈 때까지 계속 집중, 뭐 이 정도 하면 몇 분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린대요. 2분 정도. 아니면 그냥 자유로운 자세도 좋음. 숨에 집중하면 잡념이 처음에는 엄청 생기다가 정말로 숨에 집중이 되는 순간에는 잡념이 사라진다. 그러면 마음이 좋아진다. 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보고 제 말투로 토끼꼬리님께 전했었네요. 그러면서 덧붙인 저의 이야기는 자기 전에 누워서 해도 좋고 버스 이동 중엔 버스에서 등등 눈을 감고 하면 좋다라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느라 뇌가 가장 바쁜데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 난 108배 후 10분 명상하는 거 지난해 했었는데 좋았어. 지나고 보니까 호흡만 집중하는 거 짧게라도 여러 번 먼저 해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명상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 호흡 명상 얘기는 최근에 그 팟캐스트 지대너렵에 김도인 씨가 책을 썼어요. 숨쉬듯 가볍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책을 내고 북콘서트라고 하죠. 이제 북의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에도 아마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토끼꼬리님께 전했던 것 같고, 저의 실제 경험도 좀 보탰습니다. 제가 지금은 알고 있지 않은데, 작년에도 이제 뭐, 제가 멘탈을 회복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작년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108배라는 걸 그래도 꾸준히 정말 해봤었는데요. 저를 108번 하는데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 중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108번 절을 하고 나면 땀이 정말 확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10분 정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그러니까 호흡이 진짜 들고 드나드는 걸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잡념이 나면 그냥 잡념이 나는 대로. 그러다 보면은 잡념이 안 나는 어떤 경지에 다다르기도 하는데요. 저도 잘 하진 못하지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도 명상할 때 숨에 집중도 되지도 않고 너무 잡생각이 많이 나고 예전에 이상했던 생각 다 나는 거예요. 막 슬펐던 일,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일, 어떤 날은 너무 좋았던 일, 어떤 날은 너무도 미운 사람, 진짜 몇 년 전에 미운 일을 했던 사람이 막 너무 떠오르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구나를 굉장히 경험했고, 또 무서웠던 게 나는 그때 이제 그 일을 다 지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무의식에 막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 그리고 그런 어떤 잊고 싶은 그런 잔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명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떠오르니까 어떤 날은 너무 슬프고.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한 달째 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제 머리가 상쾌해지고, 저는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근데 좀 숨에 집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막 숨가쁘게 살고 있잖아요. 뭔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내 몸의 흐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뭔가를 하느라 몸에 대해서 좀 둔감하기 쉬운데 이렇게 숨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몸의 원래의 뭐랄까 가장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호흡을 찾아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어쨌든 제 경험담을 좀 나눠봤습니다. 토끼꼬리님, 좋은 일 하시네요. 도서 녹음 봉사. 저도 예전에 도서 녹음 봉사 했었는데, 대학교 때 휴학을 하고 한 1년 정도 제가 했었어요. 저는 암사동에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했었는데, 집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1시간 반? 근데 그때는 제가 참 열정적이었어요. 뭔가를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여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그런데도 그냥 뭐 돈이 되지 않는 일들 부지런히 했었네요. 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그 정말 1평도 안 되는 부스에 들어가서 그냥 녹음을 하거든요. 책을 선택해서. 근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읽으면 그냥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부담이 없는데 제가 한 번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읽고 싶어서 별들의 들판이었나? 그 책으로 기억해요. 녹음을 하는데 제가 성우는 아니잖아요. 연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소설은 좀 대화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막 대화 나오고 할머니 뭐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대화가 나오는데 이걸 근데 똑같은 말투로 기계처럼 읽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나중엔 또 이제 소설이다 보니까 감정이 실리게 돼서 나도 모르게 연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되게 오글거리고 들으실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민폐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그런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토끼꼬리님께서 최근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의 옛날 이야기도 떠올랐네요. 은둔에 대한 내용, 그 은근한 매력이라는 책 저도 궁금하고요. 저는 은둔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좀 습관적인 은둔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뭐 외부와의 자극을 다 끊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휩싸여서 지내다가 일 같은 경우도 막 너무나 많은 막 관계 속에서 막 얽혀서 지내다가 이게 아니야 라는 시그널이 한 처음에는 음, 몇 번 오지 않아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막 그럴 순 없으니까 모든 일을 계속 참았죠. 참는데 안 되는 순간에는 그냥 놔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둔이 아니었나. 외부의 지나친 자극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선택. 근데 뭐 그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저도 되게 토끼꼬리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비슷한 게 라디오를 켜놓지 않으면 샤워를 하지 못하고 저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는 맨날 그래서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요즘은 좀 그래도 가만히 있는 시간, 근데 가만히 있는 대신 시각 정보에 의존하죠. 뭐 계속 보고 요즘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실시간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막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각 정보에 의존하느라 좀 청각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지 않았었는데 그간의 저를 보면 거의 정말 뭘 틀어놨던 것 같아요. 혼자 저는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있으면 되게 고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틀어놓으면 진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샤워할 땐 잘 들리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물소리 때문에. 그런데도 틀어놓고, 뭐 준비하면서도 틀어놓고, 밤에 잘 때도 잠이 안 오면 볼륨을 아주 낮춰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소리가 들린다는 것에 위안 삼아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요즘 거의 그랬어요.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되게 늦게 자게 되고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민이 있으니까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좀 방치하고 내일의 나에게 맡겨둬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좀 시달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기능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뇌야 쉬어라 해도 뇌가 안 쉬면서 머리가 뺑뺑뺑 돌면서 잠을 못 자게 됐었는데, 그럴 때 이 라디오라도 틀어놓지 않으면 더 그러니까 그냥 시선 분산을 위해서 저도 틀어놓고 이러면 그나마 그래도 듣다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겐 참 좋은 벗입니다. 네, 그런데 요새는 이동하면서는 잘 안 들어요. 예전에는 이동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걸으면서도 듣고. 네, 요즘은 집에 있을 때 혼자가 좀 적적할 때 듣곤 합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뭔가 오디오물을 들을 때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뭔가 고독할 때 아니면 뭔가 심심할 때 네, 어쨌든 그래서 조급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시간. 토끼꼬리님이 해답을 찾으셨는지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언제든 사심 집중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야기 보태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요즘 워낙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냥 몰랐던 이야기들이 늘 안 그래도 쏟아지고 있는 세상이었는데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국이라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흉흉하죠. 네. 어떻게 될런지 저도 이제 뭐 다양한 매체를 요즘 보게 되잖아요. 뭐 어딜 가나 다 이제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 참, 예, 진짜 카페에 가도 그렇고 식당에 가도 그렇고 사람 그냥 뭐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다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한. 근데 이게 빨리 안정을 찾을 것 같진 않고 근데 저는 한 12월 초까지도 그러려나 했는데 벌써 이제 한 달이 거의 넘은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 격변의 시기에 맞춰서 저도 혼자 격변을 하느라 혼란했었는데 점점 더 이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국 여러분은 또 어떻게 좀 이런 자극으로부터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아무 말이나 제가 하고 있죠. 뭐 기존 형식처럼 막 배경음악을 중간에 넣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했던 이야기들은 나눠야겠죠. 사심 소식통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온라인 댓글 반응 등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팟빵 댓글 반응이 있었어요. 10월 초에. 그래서 댓글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10월 7일에 새벽이었네요. 5시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모밀제조사원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모밀제조사원 님께서 기다림에 보람을 주시네요. 좋은 방송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감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반갑다라면서 기다림에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고맙습니다 라는 대댓글을 남겼었는데요. 그로부터 조금의 시간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8시 오전에 팟빵을 이용하시나 봐요. 비틀즈와 말보로 라는 닉네임의 댓글이 또 팟빵에 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을이라 그런지 방송이 더 기다려져요. 적당한 농도의 블랙커피를 타서 해가 질 무렵에 낙엽을 태우며 마시는 느낌의 방송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 모밀제조사원. 그러니까 같은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군요. 닉네임이 바뀌셨네요. 가을 느낌이 나나요? 적당한 농도의 블랙커피와 해질 무렵에 낙엽이 타는 풍경. 비틀즈와 말보로님 덕분에 저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을 느낌 채워와야겠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도 평화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이 10월 한 20일경부터 마음에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격동의 시간을 한 달 정도 보냈습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고민이었는데
그리고 쓸데없는 발품이었는데 막 옮겨야 되나 집을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러니까 세입자의 서름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아, 부동산도 참 오랜만에 다녀보고 했는데 결론은 그냥 세입자의 서름을 느끼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일단은 당분간은 머물자로 결론이 났는데 그 길에 버린 시간이 어쨌든 또 도움이 되겠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제가 해야 할 모든 과제들이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남과 비교하는 걸 잘 안 했거든요. 비교하면 슬퍼지니까 비교하는 게 뭐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 어, 근데 어떤 순간은 되게 비교가 저절로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너무 자꾸 초라해지는 거죠. 그런 감정을 좀 느꼈던 시간이었네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이런 비틀즈와 말보로 모밀 제조사원님의 이런 댓글처럼 평안한 가을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가을이 갔습니다. 요즘 너무 추워요. 이제 며칠 전부터 굉장히 춥던데 단단하게 옷을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가을 제대로 단풍놀이도 못 가고 저는 길바닥에서 이사를 해야 하나 여러 집을 보면서 지냈었는데 집이라기보다 방이죠 뭐. 언제쯤 집을 보러 다닐 수 있을지 방을 보면서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에 이제 대학을 오면서 올라오게 됐어요. 고향은 다른 곳이어서. 근데 이방인의 느낌을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느낌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그리고 똑같구나. 그때 이방인인 나와 지금의 나는 똑같구나.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똑같지?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왜 달라진 게 없느냐라는 얘기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저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랬어요. 네. 자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유시간이니까 여러분의 너른 마음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반응까지 살펴봤고요. 왜 안 올라오냐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저의 40 나눔이 분들의 그런 반응 감사하고,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심 집중 1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1주년인가? 잠깐만요. 1주년이 지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11월 달에 제가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진짜 1주년 지났겠다. 딱 거의 지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업로드를 하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문경으로 갔었는데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쓸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진짜 1년이 지났는데 저는 더 답이 없어졌군요. 전 1년이 지난 나는 굉장히 좀 나아져 있겠지 생각했었는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아질 겁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1주년이면 1주년 특집 방송을 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뭐 자유시간이 형식이 파괴된 거니까 이것도 특집이라면 특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1주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21회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의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서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토끼꼬리님이 아까 뭐, 조급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뭐, 진정한 자유시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호흡 명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읽고 있던 책이 김도인 씨의 숨쉬듯 가볍게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음, 이걸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책의 뭐, 에필로그, 저자의 말이죠. 저자가 이제 이 책은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부분, 초반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도인 씨는 유명한 팟캐스트죠. 네, 지대 널 얏. 이게 풀네임이 뭐죠? 네, 까먹었어요. 아마 나올 거예요. 지대 널 얏. 안 나오네요. 쳐보면 나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생각이 났습니다. 이 팟캐스트의 홍일점입니다. 진행을 네 분이서 진행을 하는데 홍일점인 분 여자분이고요. 근데 뭐 명상,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명상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팁들, 그리고 좀 마음을 만져주고, 이런, 그러니까 내적인 뭔가의 고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유해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전 들으면서, 저는 김도인 씨가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떤 멘탈 붕괴 이런 상황들을 예전에 겪으면서, 그런 마음의 작용,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나눠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나눴던 이야기의 조각들을 모아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숨쉬듯 가볍게입니다. 웨일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9월 5일에 올해 9월 5일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자 소개 부분과 저자의 말 부분 그리고 목차 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토끼꼬리님도 이 책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책인지 여러분도 좀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는데요. 저자 소개 보겠습니다. 저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훼손된 나와 마주했어요. 그리고 다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버렸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원인이 규명된 삶은 매우 다채로운 사건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극히 내성적이고 마음의 부침이 심하던 10대를 보내고 20대의 계룡산을 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명상, 수련을 했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됐다. 인생의 우연한 제안을 받아들이다 보니 팟캐스트의 인기 진행자가 되어 있었다. 차분하고 때론 단호하고 날카로운 그녀의 이야기에 청취자들은 웃고 울고 감동한다. 방송을 통해 개인적인 명상 체험을 편안히 이야기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오랜 명상 훈련과 경계를 넘나드는 학문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과 박사과정과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명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억 다운로드, 2015 아이튠즈 팟캐스트 1위 지대너렵의 히로인으로 동양철학과 심리학을 접목하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말 부분도 같이 볼까요?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도록 도울 3가지 선물. 옛날에 장자와 해시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해시는 장자를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무에 대해 불평을 했어요. 나무는 큰데 줄기에는 혹이 잔뜩 있고 가지는 구불구불해서 쓸모가 없었거든요. 길가에 있어도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장자가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죠. 아무 쓸모도 없으면 아무도 그 나무를 해치지 않을 테니 한가로이 쉴 수 있는 장소로 삼으면 되니까요. 살면서 이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고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행복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을 알면 괴로웠던 삶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이 책에는 자신을 배워가는 시우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우는 때에 맞춰 내리는 비라는 의미로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가뭄에 메마른 초목을 다시 살리는 큰 비를 시우라고 해요. 삶이 버거워지는 순간 시우의 여행기가 당신에게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몸의 느낌, 감정,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를 고통 감정사라고 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고통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 그리고 나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당신에게 이 세 가지를 선물할게요. 아는 것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의 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이유는 감정이 고통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지 못하는 감정은 항상 고통이 돼요. 예스 프로젝트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전환하는 선택은 괴로운 마음도 변한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줘요. 인사이드 무비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오래된 고통은 지울 수 없어요. 상처는 지우는 게 아니라 이해할 때 사라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통 감정사들을 다시 경험해야 하죠. 감정을 이해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의 반응을 배워야 해요. 몸의 느낌을 모르는 경우에는 초조하고 긴장되는 감각에 압도당할 수 있어요. 몸의 반응에 익숙해지면 상황에 잘 대처하게 되죠. 자신의 신체 감각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집중력이 약하면 몸의 반응을 관찰하기 어려워요. 호흡 명상을 통해서는 어지러운 생각들에 휩쓸리지 않는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요. 운동화를 신으세요는 신체 감각을 배울 수 있게 해줘요. 유산소 운동은 신체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몸의 감각들을 관찰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은 고통스러운 순간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요. 죽음 명상은 인생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입체적 시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멈추고 비우는 지혜는 상실의 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방인의 시간은 절망한 자가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삶의 문제를 성찰하는 훈련은 정신적 자원을 풍요롭게 가꿔줄 거예요. 저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훼손된 나와 마주했어요. 그리고 다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버렸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원인이 규명된 삶은 매우 다채로운 사건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려고 합니다. 2016년 늦여름 김도인 드림. 저자의 말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숨쉬듯 가볍게라는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저자의 말이고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김도인 씨가 어떤 방법들을 찾았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잊을 수 없는 것들을,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견뎌왔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첫 부분 CEO의 이야기로 이제 어떤 상황들이 계속 주어져요. 막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시각을 투입해서 이제 해석하는 내용인데, 처음이 예스 프로젝트였나, 인사이드 무비였나, 하여튼 첫 번째 있는 부분에서 책 읽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제가 이런 뭐랄까 고민을 하고 어떤 위기를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시절이 아니었는데도 물론 일정 부분의 스트레스는 있었죠. 뭘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데 비교적 마음이 평안했던 상태였는데도 책을 읽으면서 너무 먹먹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의 감정이 왜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잘 지낼 수 있나? 나 자신과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숨쉬듯 가볍게 이 책을 만나보길 권해드립니다. 네. 괜히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마음이 요즘은 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뭐 행복에 대한 저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심 집중해서 행복을 미루지 않기를 바람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책의 어떤 부분을 찾아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찾아서 읽으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책은 일반인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제 그 병이라는 친구와 계속 병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나아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긴 시간들에 대해서 풀어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저도 그런 어두운 경험이 닥쳤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런 마음의 병인가 했는데 그 진짜 그냥 아픈 거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 책을 못 만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 그런 시간을 무사히 보내고 난 이후에 뒤늦게 이제 책을 알게 돼서 읽었는데 아, 맞아. 이걸 미리 알았으면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는 다른 그렇게 마음이나 뭐 이렇게 힘든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기도 했던 책이었는데 오늘 이 숨쉬듯 가볍게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문득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요? 행복을 미루지 않기를 바람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싶어졌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느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행복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현재의 상황인데 그게 왜 또 행복을 미루는 상황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인생은 돌고 도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네요. 네, 그런 11월입니다. 오늘 날짜도 얘기 안 했군요. 오늘은 11월 24일이고요. 지금은 오전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시간을 딱 채우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분 정도 녹음이 됐네요. 네. 제가 오늘 헛소리도 많이 했는데 편집하지 않고 삐지를 깔 수 있는 게 무료 음원이 있으면 좋은데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깔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뭐 앞부분만 깔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올려보겠습니다. 사신집중 1주년 기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21회 자유시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이 정리도 굉장히 오래 전에 해두고 제가 이제 아무 얘기나 하면서 녹음을 하면 되는데 이걸 켜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네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그리고 뭐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제 제가 그런 한 달간의 방황을 마치고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또 다른 고민을 하면서 지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그래도 격동에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막 이렇게 머물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뭔가의 불안감을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뭐 구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뭐 예산과 갑자기 또 이제 그런 일이 닥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그래도 비교적 저는 있잖아요. 제가 시간을 운용할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렵네요. 뭔가를 찾는다는 게 마음에 드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느끼고 또 이 부동산의 어려움을 느끼고 서울은 정말 살기 어려운 도시구나를 다시 느끼면서 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네요, 문득.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도 이제 뭐 여유가 없었잖아요. 이제 바로 머무를 곳을 찾아야 됐었을 때 그때는 진짜 학교 근처에 아무 데나 그냥 살았어요. 엄마는 하숙을 시켜야 된다면서. 돌아보니까 되게 그러네요. 막 살게 된 집은 다 그 필요에 의해서 우연히 그리고 뭐 최고의 선택이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맞는 그쵸? 그냥 따질 것도 없이. 근데 이제 막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막 따지게 되고 거기서 거긴데 말이죠. 그리고 뭐 그랬어요 그냥. 얘기하면 뭐 복잡하니까 여러 그냥 몰랐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래 이래서 잘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시국은 또 흉흉해서 마음이 혼란한 날들이었죠.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럼 그만하면 될 텐데 굳이 한 시간을 채우고 싶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11월 다 가고 있고 은행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은행 잎에 대해서 가을 제가 단풍놀이는 못 갔어요. 올해는 정신이 없어서 전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한 달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그냥 버려진 시간이었습니다. 아깝네요. 근데 뭐 교훈이 있겠죠. 막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대책을 세우며 살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숨쉬듯 가볍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내가 너무 이 책을 읽을 때의 감정을 잊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게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데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와 닿았어요. 제가 고단한 시간을 보낸 건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쵸? 안 되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뭐. 그래서 그런 안 되는 환경 탓, 또 제가 잘 못해서 옛날에는 되게 누구 탓, 옛날부터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탓, 뭐 농담처럼 하긴 하죠. 근데 뭐 어떤 건네는 말에서 농담처럼 하는데 진심으로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막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화살을 저한테로 돌리게 되잖아요.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니까. 그러면 내 탓이고 문제는 나에게서 비롯되며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이해할 때 시작되니까. 그러면 나를 이해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은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모든 영역에서 너는 잘할 수는 없고, 그러나 너는 모든 영역에서 잘하고 싶어 하고,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순 없구나. 뭐,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서건, 관계에서건, 어떤 일에서건.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좀 나아지는, 가벼워지는, 그러네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을 알면 괴로웠던 삶이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너무 가뿐하게 살다가 그런 막 고민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막 나를 좀 돌아봐야 되고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공격처럼 느껴졌나 봐요. 너는 잘못했어. 이런 공격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그럴 수도 있고 괜찮아. 그 그렇게 지나가면 또 지나가지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횡설수설. 네. 제가 뭐 횡설수설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횡설수설하게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잠이 오는 상태도 아니고 뭐 다른 걸 먹지도 않았습니다. 밤늦게 이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고 밥 먹고 커피를 낮에는 안 마셨는데 이제 차를 좀 마셔야겠다. 잠이 요즘 안 왔어가지고 늦게 자고 이렇게 돼서 커피를 안 마시겠다고 낮에는 제가 페퍼민트 차를 오랜만에 마셨는데 저녁에는 또 무의식 중에 아메리카노를 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쌩쌩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최근엔 주변이 좀 예전보다 시끄럽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새벽마다 오늘은 희한하게 소리가 안 나네요. 제가 대신 떠들고 있죠. 그런 시간입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떠드는 시간을 마련해 보죠. 원래는 제가 1주년 특집으로 사신집중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줄 분과 마주보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주 예전에 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넋놓고 있는 사이 이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1년이란 시간 동안 이렇게 되었네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일은 이 사진 집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예전에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거의 뭐 5년 넘게 했었어요. 뭐 그 지역 공동체 라디오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좋아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데 마냥 그렇게 살 수만은 없으니까 뭐 제가 뭐 다른 걸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지속하기도 하고 나중엔 이제 아예 그런 방송 관련 일을 하면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었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멘붕이 오면서 아마 모든 일을 정리해야 됐던 제가 시간에 아마 그것도 정리했었던 것 같은데 새삼 이제 뭔가 그 비어있는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맞이했잖아요. 지난해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뭔가 없이도 내가 즐겁게 했던, 그리고 좋았던 일이 뭐였을까? 였을 때는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뭐 라디오 채널을 제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시대가 급변해서 제가 그거 할 때만 해도 이런 팟캐스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급변하면서 제가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일을 또 뭐 그만 정리하고 뭔가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시대도 참 변해서 이런 게 생겼잖아요, 정말. 그냥 스마트폰에 얘기하고 아니면 어떤 녹음실에서 얘기를 하고 스스로 그냥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일종의 라디오, 오디오물을 만들어서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이게 생겨서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약간의 부끄러움과 약간의 용기를 추가하면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저한테는 또 그걸 시도해 볼 수 있었잖아요. 왜 시도했는지는 갑자기 모르겠어요. 저도 막연하게 그냥 나중에 어, 그러니까 뭐 제가 일을 할 때는 뭐 제 개인으로서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 선뜻하기 어려웠는데 내 개인의 생각을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영역이었으니까 제가 뭐 비평을 하거나 뭐 이런 영역에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사실을 전달하는 사실을 찾고 전달하는 일을 할 때는 엄두도 못 냈다가 근데 뭐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뭘 좋아했지? 그럼 그걸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용기가 살짝 생겼던 것 같고, 음,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사신 집중을 시작하게 된 지난해 그리고 올해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리고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담해도 되는 거겠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시면 가볍게 스킵을 해주시고, 뭔가 잠이 오지 않는 밤, 혹은, 너무 심심하거나 뭔가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을 때, 가끔 생각나는 뭔가가 있을 때, 그때 사심 집중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사심 집중을 잘 안 듣네요. 요즘은 뭐, 워낙 정치 이슈가 뒤덮고 있어서, 그런 팟캐스트를 저도 듣고 있느라 그랬습니다. 근데 서서히 좀, 어, 찾아가야죠. 저의 일상을 저도 찾아가고, 서서히 모든 것들이 좀, 원래 제자리가 뭐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요즘인데요. 제자리가 뭐 바른 것이겠죠? 바른 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의식의 흐름이네요. 띄엄띄엄. 근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옳다고 배웠던 것들이 옳지 않구나. 아니, 옳은 대로 돌아가지 않구나를 목격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마다 목소리를 다 낼 수 없으니까 목소리를 내면 아웃이 되니까 그 이제 스스로 생존 방법을 터득해 가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걸 모두 터득하진 못했지만
근데 그때 느낀 좌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다 얘기할 순 없고, 나 스스로 그냥 내가 너무, 많은 걸 고지고대로 하려고 했나? 그럼 학교에서 왜 이렇게 배웠을까? 내가 너무 학교에서 배운 것에 의존했던 걸까? 왜 옳은 대로 사는 게 어렵나? 막 이런 생각을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모든 시스템이, 모든 영역에서 무너지는 것을 막 다들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불을 밝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노력하면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 이런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것. 그리고 그럼 왜 이 잘못된 것을 바꾸지 못했어요? 라고 훗날 누군가가 훗날 아주 먼 훗날 묻는다면 우리는 또 뭐라고 설명해 줘야 할까? 그 되게 부끄러운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직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면서도 그 부끄러움은 계속 있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스스로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도 하게 됐었던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서도 뭐 어르신들끼리도 얘기하고 아이들도 얘기하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까지 이럴 수 있나 이런 배신감 등등 참 알 수 없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를 여실히 보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 쉽사리 답을 하기가 어렵네요. 그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잘 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무언가 그런 좀 나아진 이건 뭐 나아진 게 아니어서 그쵸?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제가 아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누구도 거짓말 하잖아. 뭐, 누구도 제대로 안 하잖아. 막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돼야 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잘못과 그런 것들로 거의 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답답하네요. 계속 뭐 지켜보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모으고 뜻을 모으는 일을 뭐 게을리 하진 않아야겠다. 그리고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면 또, 네, 안 좋은 일 속에서도 뭔가 교훈은 있고, 나아갈 방법은 있고, 삶은 계속되고, 모든 일은 지나가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도 있으니까, 저 스스로에게 걸었던 주문처럼, 주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했던 그런 말처럼 좀 이해되지 않는 세상도 어느 순간은 또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어린아이처럼. 요즘 어린 친구들이 더 멋있던데요. 그런 발언들을 보니까. 네, 한번
가져보며 갑자기 급 이상한 얘기를 또 하면서 그러던 찰나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의 사신집중 21회 그리고 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감사드리고 이번 주제는 자유시간이었고 다음 주제도 자유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함께하고 사연이 없으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저의 이야기들로 채워가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그래서 전에는 좀 정리도 하고 제가 나름 틀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조리 있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막 얘기해서 뭔가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다쟁이 친구가 혼자 계속 떠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유시간이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툭 쳐보겠습니다.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11월이 가기 전에 자유시간이니까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언제나 환영하고요. 소리 없이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얘기나 들려주실 분은 이메일 hananes86@gmail.com 혹은 포털 사이트에서 하나의 사신집중 검색하시면 팟빵이나 아이튠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잘 들었으면 좋아요, 하트 이런 거 눌러주셔도 좋고요.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게 언제나 힘이 됩니다. 꼭 여러분이 저한테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조차고 하는 거니까 많이 바라면 욕심인 것 같고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행복하다라고 여기며 지난날에 그런 울적함을 좀 털어봐야겠습니다. 겨울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좀 잘 지나가 보겠습니다. 겨울이고 나이도 이제 먹고 이러니까 저 눈물이 또 많아지는 이런 계절인데요. 여러분 한절기도 아니다. 이제 겨울이죠.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의 건강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없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이런 시국에서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리고 또 언젠가는 무언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 이런 것들도 챙기시는 여유가 있는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는 좀 모든 상황들이 나아져 있기를, 나아지지 않더라도 나아질 거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너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얘기해서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유시간이었으니까 올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편안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사신집중 하세요.